왜 다이어를 로스터에 최종 포함했나요? 포스테코 감독 발언에 사색된 이유,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손흥민. 케인 관련 폭탄 발언. 손흥민과 제임스 매디슨 등 에이스들은 당연히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눈에 띄는 두 선수가 있었다. 바로 에릭 다이어와 위고 요리스였다. 두 선수는 올여름 나란히 이적설에 휩싸였다. 다이어는 최근 계속해서 불안한 수비를 꾸준히 보여주며 주전에서 밀렸다. 요리스 역시 예전답지 못한 경기력으로 잦은 실책을 범했다. 토트넘은 다이어를 대신할 미키 반 더 벤을 영입했다. 요리스의 대체자로는 굴리엘모 비카리오를 데려왔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두 선수 모두 이적 시장이 마감될 때까지 잔류했다. 다이어는 스스로 잔류를 선택했고, 요리스는 여러 이적설이 돌았지만 결국 이적에 실패했다.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15일,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두 선수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라고 전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이어와 요리스는 첫날부터 모든 훈련에 참여했다. 며 두 선수의 스쿼드 포함은 자연스러운 상황이라 설명했다. 이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이어는 지난 두 경기에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다. 이번 주에야 훈련에 복귀한다. 라고 언급했다. 최근 결장의 이유를 부진이 아닌 부상으로 설명했다. 요리스 역시 골키퍼 그룹과 꾸준히 훈련을 해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토트넘 팬들 입장에선 예상치 못한 상황이다. 두 선수는 부진 때문에 이번 시즌 철저히 배제되고 있을 거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이어와 요리스가 출전할 가능성은 적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반 더 벤은 환상적인 수비 조직력을 뽐내며 토트넘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비카리오 역시 빠른 적응을 보이며 든든히 골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토트넘은 현재까지 리그 3승 1무로 2위에 올라있다. 2. 알쏭달쏭 케인. 골은 넣는데 존재감은 0. 해리 케인을 영입한 건 바이에른 뮌헨이 독일 분데스리가에 그치지 않고 유럽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였다. 케인은 중하위권 상대로 몰아치는 골보다 강팀과 정면 대결을 벌였을 때 팀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야 했다. 독일 무대 진출 후 5경기째. 케인의 경기력은 평가가 갈릴 만하다. 16일 한국 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2023-2024 독일 분데스리가 4라운드를 치른 바이에른과 레버쿠젠이 2에서 2로 경기를 마쳤다. 케인은 앞선 A매치 2연전에서 잉글랜드 대표로 모두 선발 출장해 피곤한 상황이었지만 선발로 뛰며 바이에른의 전방을 지켰다. 골잡이의 본분인 득점 측면에서 케인은 제 몫을 했다. 전반 7분 코너킥에 자신에게 흘러오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빈 골대에 밀어넣었다. 하지만 활약은 거기까지였다. 그 뒤로 케인의 존재감은 미약했다. 후반 40분, 1에서 1인 상황에서 케인은 벤치로 물러났다. 한 골이 절실한 가운데 아웃된다는 건 케인에게 드문 경험이다. 대신 에릭 막심 슈퍼모팅이 투입됐다. 토마스 투엘 감독의 과감한 교체 카드에는 토를 달 수 없었다. 슈퍼모팅은 아니지만 그 밖에 투입된 마테이스 더리우트, 마티스 텔이 기여하면서 레온 고레츠카가 골을 넣었기 때문이다. 바이에른은 분데스리가에서 3승 1무로 무패 행진 중이다. 컵대회인 DFL, 독일 축구리그, 슈퍼컵을 포함하면 3승 1무 1패다. 케인은 4골 1도움으로 경기당 1.0개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이다. 다만 팀 성적은 아쉽다. 리그에서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연승 행진을 벌였다. 하지만 독일 내에서 바이에른을 위협하는 팀으로 꼽히는 레버쿠젠, RB 라이프치히, 슈퍼컵을 만났을 때는 1무 1패에 그쳤다. 슈퍼컵의 경우 케인이 영입되고 손발을 맞추지 못한 상황이라 논외로 하더라도 레버쿠젠전에서 케인의 경기력은 리더와 거리가 멀었다. 케인의 개인적 문제보다는 팀의 시스템적 문제에 가까워 보였다. 바이에른은 빌드업 속도가 느리다. 상대 수비를 혼란시키지도 못하고 수비가 자리 잡기 전 빠르게 공격하지도 못한다. 특히 레버쿠젠처럼 분데스리가 최상급 조직력을 가진 팀의 수비를 억지로 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케인에게 패스를 투입하는 게 극히 어렵다.
바이에른 공격은 보통 측면에서 전개되다 끝나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 약팀을 만나면 공격형 미드필더 토마스 뮬러가 케인과 호흡을 맞추며 상대 중앙을 공략할 수 있지만 레버쿠젠 상대로 중앙 공격은 거의 전개되지 않았다. 공을 잡기 힘들었던 건 뮬러도 마찬가지였고 뮬러는 케인보다 이른 후반 16분 교체됐다. 팀이 슛을 16개 한 경기에서 마무리 패스의 달인 뮬러가 키패스를 단 2회 기록했다는 건 상당히 나쁜 수치다. 케인을 중심으로 이 선 자원들이 활발하게 위치를 바꾸며 상대를 교란, 수비를 억지로 붕괴시킬 수 있어야 영입의 의미가 산다. 하지만 이날 바이에른의 공격 자원 세르주 그나브리, 리로이 자네는 각각 파괴력이 뛰어나지만 팀 플레이는 약점이 있는 선수들이다. 단조로운 개인 플레이가 잦았다. 케인과 서로를 활용하는 공격이 보이지 않았다. 바이에른은 21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첫 경기를 갖는다. 레버쿠젠전이 너무 일찍 열려서 힘들었던 대신 맨유전까지는 휴식 시간이 긴 편이고 연속 홈 경기라 이동에 대한 부담도 없다. 체력을 회복하고 공격 전술을 가다듬은 뒤 맨유전에서는 한결 나은 콤비네이션이 나올 필요가 있다. 3. 부상 복귀 무산 이강인 100% 몸상태 아니다. 경기력 저하 우려 플러스 에이지에도 영향 미치나. PSG는 음바페 2골에도 니스의 2에서 3 충격패.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의 부상 복귀가 무산됐다. 그리고 PSG는 충격패를 당했다. PSG는 16일 오전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펼쳐진 2023에서 24시즌 프랑스 리그 1라운드 니스와 경기에서 2에서 3으로 무너졌다. 올 시즌 PSG의 첫 패배다. PSG는 2승 2무 1패, 리그 3위에 머물렀다. PSG를 잡은 니스는 2승 3무로 리그 2위로 올라섰다. PSG는 에이스 킬리안 음바페가 멀티골을 신고했지만 패배를 막지 못했다. 음바페는 전반 29분, 후반 42분 연속골을 터뜨렸다. 리그 7골로 득점 1위를 질주했다. 그렇지만 팀은 이기지 못했다. 니스의 공격력이 더욱 강했다. 니스는 전반 21분 모피의 선제골, 후반 8분 라보르드의 추가골, 후반 24분 모피에게 또 골을 내줬다. 니스의 공격력이 PSG의 수비력을 초토화시킨 것이다. 영국의 BBC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첫 추락이라고 표현했다. 당초 부상 복귀 기대를 모았던 이강인은 명단에서 아예 제외됐다. 지난 2라운드 툴루즈전 이후 대퇴사두근 부상을 당한 이강인은 최근 팀 훈련에 복귀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PSG는 이강인이 A매치 휴식기가 끝난 후 복귀한다고 알린 바 있다. 특히 마르코 아센시오가 부상을 당해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이라 기대감은 더욱 컸다. 하지만 이강인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선발 3톱은 음바페 하무스 덴벨레가 나섰다. 이강인이 아직까지 100% 정상 몸 상태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이런 상태가 아시안게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기 감각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강인은 오는 20일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한다. 그 전에 남은 경기는 도르트문트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이 전부다. 이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한 달 넘도록 실전 경기를 뛰지 못한 채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다. 4. 1순위 황준서만 있냐? 194cm 좌완까지 계획대로 품었다. 하나 마운드 불균형 해소하나. 하나는 최근 몇 년간 신인 드래프트에서 우호한 유망주들을 지속적으로 모았다. 2020년 남지민, 한승주, 2022년 문동주, 박준영, 2023년 김서현 등 상위 라운드에서 우호한 강속구 투수들을 꾸준히 뽑아 마운드 뎁스를 키웠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좌완이 부족했다. 2021년 2차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뽑은 김기중이 있지만 아직 1군에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다. 올 시즌 1군 붙박이 좌완은 김범수와 정우람 2명뿐이다. 20대로 한정하면 김범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운드 좌우 불균형 해소가 과제다. 지난 14일 열린 2024 신인 드래프트에서 하나가 1회에서 2라운드 상위 픽 모두 좌완 투수 지명에 쓴 이유다.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최대어 장충고 좌완 황준서를 호명한 뒤 2라운드 전체 11순위로 또 장충고 좌완 조동욱을 택했다. 우완을 제외한 좌완 투수 중 상위 지명자 2명을 모두 품은 것이다. 전체 1순위 황준서는 즉시 전력감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원호 하나 감독은 좋은 선수가 들어왔다. 봄에 던지는 것을 보면 엄청 좋더라. 구속도 있고 그에 비해 제구도 있다. 좋은 투구 폼을 가졌다. 140km 대중반을 던지는 좌완이 제구가 되면 메리트가 있다. 스트라이크 던지는 능력은 좋은 것 같다. 고 기대했다. 지난 4월 이마트배에서 최고 150km 강속구를 던진 황준서는 그러나 시즌을 치를수록 체중과 함께 구속이 떨어졌다. 184cm 큰 키에 비해 마른 체구로 아직은 완성된 몸이 아니다. 최원호 감독은 스카우트들 말로는 시즌 중반 구속이 조금 떨어졌다고 하는데 몸에 큰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 일시적으로 조금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다. 프로에 들어오면 하루 6,000칼로리 정도 식단에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받는다. 자연스럽게 몸은 금방 좋아질 것이다. 며 걱정하지 않았다.